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주제 알고 오셨죠? 예. 주제가 뭡니까? 예. 간단한 걸로 읽으실까요? 예. 성경적 이성교제. 성경적 이성교제를 해놓으시고 주제 말씀으로는 주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예.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성교제 해보셨나요? 기원에서만 들리고 청년 학생들. 예, 예. 이성교제 하면 뭐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세요? 이성교제? 설레인다. 예. 우리 당사자들은 정작 다 답을 못 얻으시고, 예, 추억에 잠기신 것 같습니다. 자, 이성교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고요. 또, 이게 확대되어진 개념도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님이 제가 자주 온다고 했는데 자주 왔죠. 자주 오다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주제도 여러 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 한 가지 주제 하기도 쉽진 않은데 여러 개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저도 교회에서 청년들 또 교사들을 섬기다 보니까 필요를 어쨌든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뭐 청년들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만 6, 70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기린노 교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별약이 있겠나 싶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왔더니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들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또 갑자기 4명씩 짝을 지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약간 낯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은 이유는 오늘 4시간을 하게 되는데 4시간 동안 계속 혼자만 이야기하게 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상황에서 성장한 것은 압니다. 저도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좀 나눠보고 또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거기에 일치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이름 다 아시죠? 아닌 데도 있죠. 예. 그러면 통성명도 좀 하시고 첫 번째는 먼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름을 서로 모르시면 통성명도 하시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세 가지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1인당 시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명 앉아 있으니까 몇 분이에요? 4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 한 분이 좀 살짝 간단하게 요약해서 했던 얘기 다 하는 게 아니라 30초에서 1분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끼리 나온 것들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그것도 발표하냐 벌써부터 이제 또 긴장이 들죠. 많이 해봐서 합니다. 누가 이걸 발표할 거냐. 오늘은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이 시작해서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이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생일 공유하시고 자, 드셨죠? 자, 우리 팀 중에 생일 제일 빠르다 손 들어주세요. 빨리 밝히세요. 또, 이분들부터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 간단하게 요약 정리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가 2명 있다 한번 돌려주세요. 끝나고 나서요. 자, 시간 4분 드릴 테니까,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서로 짝꿍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테이블이 2개 남아 있는데 모시진 않을 테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이크가, 네, 하면 되나요? 예, 앉아서 해도 네, 돼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일단 저희는 이번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만큼 이성교제가 중요한 문제고 결혼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예, 옆으로 있어요. 그 뒤로 가시고. 예, 자민들 해주시죠.
네, 저희는 세미나에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건강한 이성교제 가치관을 갖고 이 이성교제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 분별을 하는 거가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쪽이요? 예. 마이크 뒤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유, 하필 생일이 제일 빨랐어요? 저희는 입원을 했는데,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는 1번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성경을 근거로 한 이성교제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었고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저희가 오늘 기대하는 바였고요.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었던 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예. 저희는 1번에서 기대하는 것은 결혼과 이성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또 인생에서 한 번씩 결혼을 겪고 이성교제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를 가진다고 했고요. 또 세미나 내용에서 질문이 있다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형제님께서 어떻게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자만추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이제 궁금하다고. 뭐에 대한 생각이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자연스러운 만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마지막 두 가지는 이 시간 안에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는 이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따 2교시 때 쉬는 시간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늘 이 자리 고정된 자리는 아니니까 그때그때 대신 서로 상의 동의해야 나이로 찍어 누르지 마시고 너 저로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의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에 아까 세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 성경에서도 이성교제를 말하고 있는가? 이 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왜 세미나를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차 운전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누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차선을 보니까 트럭이 지금 단단히 잘못 들어온 상황 같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상황이에요? 아마 대형 사고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역주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역주행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면 빨리 차선 변경을 하시든지 유턴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세미나 하는 두 가지 이유,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련해 놓으신 결혼. 그 부분에 의해서 한결같이 성경 창세기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이 결혼 제도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자를 다 아내로 삼는 섞였다라는 거죠. 섞였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단어로는 고급스러운 단어로 불신 결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 불신 결혼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이 얼만큼 귀하게 여길까요? 성경은 이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날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수능 본 학생들도 있는 것 같던데, 수능이라는 시험을 봤죠.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 걸렸어요? 뭐 짧게는 1년 준비하신 분도 시작해서, 물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는 공교육의 기본적인 과정 1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다가 쓰고서 이 시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나 뭐 여기 계신 분이 계시지만 지나고 나면 중요했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썩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나 학창 시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들은 100m 달리기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할까요? 최소 4년을 준비해야죠.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4년 준비하고 몇 초 뜁니까? 좀 험악하지 않나요? 10초. 10초 뛰기 위해서 4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결혼을 위해서 얼마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잠자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흔히 얘기합니다. 나라도 남녀의 잠자리 문제를 터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잠자리 문제를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결하라라는 겁니다. 순결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고급스러운 단어 4글자로 뭐라고 해요? 혼전순결이라고 합니다. 혼전순결. 이건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혼전순결이 합니다. 그러면 혼 후에는 순결하지 않아도 됐나요? 결혼한 후에는 괜찮습니까? 아니죠. 결혼한 후에는 어쩌면 더 중요한 순결이 듭니다. 결혼과 관련된 것만이 하나님께서 성적인 연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침소를 더럽히는 거라든지 결혼 후에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아내와 남편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인 나눔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결혼과 관련되어진 경계될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마도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주 안에서만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더라도 결혼 전에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혼식 날까지 순결할 수 있도록 아니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상대방 배우자를 향해서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새삼스럽게 예전에 그랬는데 그래도 다 봐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왜 이게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까? 자, 그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고 아니 성경에서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전에 해왔던지 그전에 안 해왔던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전에 우리가 몰라서 해왔더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게 진리에 대한 마땅한 태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라마 또 뭐 영화 요즘 뭐 OTT 서비스 이런 곳에서 나오는 많은 영상물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처럼 결혼하는 커플은 거의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40대 후반에 구원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인 아들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주저가 드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의 가치관하고 내 아들의 가치관이 너무 충돌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어떻게 결혼을 저렇게 하지? 그 형제님이 이제 오신 이후로 우리 홍주자매 홍태림 형제가 결혼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홍태림 형제가 결혼에 대한 간증을 교회에서 했는데 듣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결혼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일반 교회에서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워낙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이걸 우리 아들한테 들려줘서 너도 앞으로 결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이 걱정이 앞서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주변 둘러보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서 만나게 되면, 저희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방대니까 서울에서 요지에서 이렇게 온 아이들 있죠. 광주도 있죠. 자, 그 아이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뭘 물어봤냐면 그들 중에서 동거하는 애들이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너희들 친구 중에서 동거하는 거 뭐 자취 방세 아끼려고 그 핑계 하에서 동거하는 커플 2명이 손 들더라고요. 자기들 친구 중에 있대요. 뭐 공공연한 현실이죠. 뭐 우리끼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만 나가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같은 과 친구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한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럽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접하는 청년들이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저게 잘못된 것인데도 잘못됐다고 말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찍히는 현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있지 않냐. 이게 더 성경적인 것이 이게 더 이성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강력한 힘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감정이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에 따라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것이 대만도라고 합니다. 대만도가 뭐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줘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서 내키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어 새 번역으로 번역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여러분들하고 육신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고 해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육정을 따라서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무찌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술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연애,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솔직히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다만 뭐라고만 합니까? 결혼해라. 결혼 중요하다. 결혼 잘해야 된다. 네, 몰라서 아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는 우리 대에서 끝내자. 우리의 후배들도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필요들을 느끼고 있어서 또 성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성교제입니다. 이성교제. 이성의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다를 이자죠. 성은요. 성별입니다. 성별. 성별이 다른 거죠. 자, 성별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2개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십니까, 혹시? 요즘 세상에서 교육받으면 2개라고 말하면 괜히 이상해집니다. 요즘은 양성이라는 말을 쓰기가 주저되어지는 현상이죠. 예전에는 양성평등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를 쓰게 되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예전에 그 여권 같은 쓰면 성은 섹스로 씁니다. XEX로 쓰는데 요즘은 섹스로 안 써요. 뭘로 써요? 젠더라고 써요. 젠더. 젠더가 뭐예요? 사회적 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성. 남자 여자가 아니래요. 내가 남자 같으면 남자고 오늘은 왠지 내가 여자 같으면 여자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라는 거죠. 이건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성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호주에서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한 5, 6년 전에 발표한 것이 43가지가 있어요. 성이 43가지가 있다고요. 완전히 남성부터 완전히 여성까지 그 사이에 41개가 존재하는 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성은 2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꽉 막힌 사람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까?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축가도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슈에게서 이슈가 나왔다라는 히브리어의 개념이죠.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의 어원이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갈비뼈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좌우 12개씩 24개입니다. 아담은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하나 뺐으니까 23개입니다. 그럼 형제님들은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왜 24개입니까? 아직 안 줬어요, 하나를? 예, 원상 회복을 시키시기 때문에 24개죠. 그러나 아담만은 23개고요. 그러면서 그가 아담이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면 남자 여자는 많이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대답은 많이 달라야 되는데 한번 있어. 남자에게서 나왔으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면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이라 해도 하자니 많이 다른 것 같고 많이 다르다고 하자니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다르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 그럼 빨리 조정 하나 하세요. 뭐가 지금 문제인가?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네, 둘 다예요? 예. 어느 분이 실험했다고 하죠. 하얀 도화지에 검정색 매직으로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면 뭐만 보일까요? 점이 보여요? 하얀 도화지가 보여요? 그 하얀 도화지의 점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극히 일부잖아요. 그죠? 예, 하얀색 도화지에 점 하나 찍어놨는데 사람들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점이 보인대요. 왜 그 많은 넓은 하얀색 면은 안 보일까요? 예, 이 남자와 여자가요, 비슷한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많을까요? 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통 시선 어디에 가 있냐면, 다른 점을 쳐다보니까 많이 다르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다투어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따로따로의 존재를 만들었으면 많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들었으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요. 왜요? 못 살아요, 그러면. 너무 다르면 못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조금의 차이를 만드셨어요. 갈비 뼈 하나만큼의 차이. 그런데 많은 공통적인 것을 우리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얀 면 안에서 점 하나만 자꾸 눈에 거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다른 걸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거지만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크게 보았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데 왜 달라야만 되느냐? 다르지 않으면 온통 세상의 색깔이 한 가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그건 여러분들 교복이죠, 그렇죠? 예, 여기에 오신 분들 하나로 옷을 통일해서 옷 입고 온다면 교복으로 통일을 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통일된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주지는 못해요.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몇 가지 제가 인터넷 그림을 좀 찾아왔는데요. 자, 여자는 처음 딱 만나면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매님도 동의하십니까? 자, 형제님도 동의 가요? 형제님들은 주로 이렇게 본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죠. 그냥 딱 보는 거죠. 근데 어느 스캔을 착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느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이제 사칭 저희 교회 가는데 갑자기 자매님 한 분 지나가시면서 양말 눈에 띈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새 이거 제 아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형제님들한테는 한 명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게 가능하다. 이게 남녀의 차이다라는 거죠. 자, 이 가방이래요. 왼쪽이 여자, 남자, 오른쪽 남자. 여자들 가방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예, 같아요, 달라요? 아, 자매님들 극한 공감을 주면 남자들은요?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무슨 가방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요, 그렇죠? 예, 약속 있을 때, 예, 백팩, 예, 쇼핑 갈 때, 예, 파티 갈 때, 노백. 자, 해외 어디 떠날 때, 예, 이게 남자래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가방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비싼 가방 들어오면 전부 다 여성들 가방이 많죠.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래요. 분명히 다르다고 합니다. 반면 차는 또 여자들이 달라요. 남자들은 차 이름을 잘 또 외웁니다. 여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를요. 아우디를 외제차, 쿠페 외제차, 포르쉐 외제차, 볼보 외제차, 벤츠도 외제차.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성들은 샴푸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고른답니다. 자, 이렇게 고른대요. 맞아요? 예. 저는 공감이 안 가요. 이렇게 고른다는데, 고른다고 하니까, 남자는요? 우리 여기 청년들 뭐 써요? 그렇죠. 엄마가 사다 놓은 거. 엄마가 사놓은 샴푸. 뭐 고민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 이렇대요. 이해할 수 없는 남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성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면. 자,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남자한테 불만이 있대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만 말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뭘 잘못했냐고. 말을 하라고. 뭘 잘못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따지고 든다라는 거죠. 자, 남자는 싸울 때 여자의 뭐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요? 뭐가 불만족스러울까요? 자, 화가 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알아맞히길 바래요.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왜 화났어? 맞춰봐, 빨리. 내가 왜 화냈겠어, 지금. 아니, 그것도 몰라, 지금? 그것 때문에 또 화내요. 예. 자, 이제 이런 남녀 간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소개팅을 할 때 만났대요. 남자의 불만은 이거예요. 통하는 남자 만나고 싶다더니 외모 따져, 경계를 따져. 따질 것은 다 따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 대한 불만은 뭘 갖고 있을까요? 뭐가 불만일까요? 자, 이게 불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나는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남자들의 근자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근자감이라고 아세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자, 식사할 때 여자들의 불만이랍니다. 상대와 식사 속도 맞추지 않고 빨리 먹는 게 불만이래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뭘까요? 무슨 불만 있어요? 저도 공감이 좀 되던데.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는데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가자고 저도 해요. 그러면 뭐 먹을까? 당신이 결정해요. 그러면은 가서 삼겹살 꺼먹을까? 옷에 냄새 배기는데. 그럼 당신이 골라봐. 아니, 그래 당신이 골라요. 초밥 먹으러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이럴 때 참 하더라고요. 예, 차이가 꽤 많죠. 자, 웃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웃겨주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물어볼게요. 자매님들 웃어주는 사람이 좋다? 웃겨주는 사람이 좋다? 웃겨주는 사람이 좋다. 남자 형제님들 웃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웃겨주는 여자가 좋아요? 예? 예,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남자는요, 잘 웃어주는 여자가 좋고, 여자는 잘 웃겨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거죠. 자, 남녀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 여자들은 남성의 야망, 남성은 여성의 예쁜 얼굴. 자, 또 여자는 또 뭐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까요? 배려. 아니랍니다. 남성의 재력. 재력. 남자는요. 여성의 예쁜 얼굴과 또 하나요. 또 얼굴이에요? 몸매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관심 정도가 많이 다른 거죠. 자, 대화도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즘 어떤 영화가 재미있어? 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이 남자 대답 잘했나 못했나 보세요. 재밌는 영화 잠깐만 검색해 볼게. 자, 남자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자매님들 남자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이 여자가 요즘 영화가 재미있어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영화 보자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걸 진짜 이 질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의 답답한 마음은 뭐예요?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공감이 되죠? 예. 근데 그걸 꼭 왜 저렇게 질문을 하냐? 그냥 보러 가자고 하면 됐지. 예.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자기야, 나 머리 아파. 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약 먹었어. 예, 또요. 비슷하네요. 예, 데이트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자,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위로가 되세요? 전혀 안 된대요. 예. 앞으로 그런 말 꺼내지 말래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대요? 많이 아파. 그렇죠? 많이 아파? 이렇게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 거지, 내가 약 사먹을 줄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다 약 사먹을 때 난 공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예, 솔직하게 얘기를, 흔히 말하는 직진으로 얘기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알아듣기 쉬운데, 여자들은 직진으로 얘기하지 않죠. 예, 왜요? 알아주길 바라니까. 예, 지금도 20년 넘었는데도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예, 가끔씩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여보, 오후에 시간 있어? 아, 시간이 많이 있죠. 시간은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묻지 말고 여보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오후에 시간 있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어우 시간 내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가죠. 근데 앞에 거 싹 빼먹어. 뒤에 것만 물어봐. 시간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서로 이제 다른 거다. 근데 그렇게 20년간 얘기해도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항상 시간 있어 먼저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물어볼까? 물어봤어. 왜 그렇게 물어봐?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괜히 거절당할까 봐. 그렇게 물어본대요. 내가 거절한 적이 그렇게 많았어. 네. 이게 바로 남녀 간의 어떤 차이점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서로 남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좀 드릴 테니까 이 질문 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조언하지만 이런 형제 만나 결혼하면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이런 자매 만나, 이런 형제 만나.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내가 형제라서 말하지만 이런 자매 모습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좋아할 것 같지 그거 안 좋아. 이해 가셨어요? 이해 안 갔어요? 자, 하나씩 할게요. 자, 내가 형제로서 조언하지만 이런 형제 만나는 것이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이런 자매 만나는 것이 결혼 잘한 거야 라고 힌트를 좀 주시게요. 자매님들은 우리 자매들이 보는 좋은 멋진 여자들 있죠. 형제님들은 형제님들이 보는 멋진 남자 있을 거예요. 네.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표정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괜찮죠? 자,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자, 거기 뭐 5번 테이블은 바로 조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서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남자다. 이게 진짜 여자다. 네, 그냥 초등학교 5학년은 다 돼요. 네.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한테 좋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매 만나세요라고.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한테 이런 형제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좋은 형제예요라고 추천 한번 해주세요.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이번 발표는 예배당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오신 분이 하시면 됩니다. 예배당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오신 분이 발표하시면 됩니다. 자, 예. 우리 아까 발표했던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1조라고 하겠습니다. 1조부터 해주세요. 네, 예배당에서 가까운 곳, 제일 가까운 곳에 오신 분이 합니다. 예. 자매님들은 추천 한번 해주시면. 저희는 일단 성격이 앙칼해져야 된대요. 앙칼해지지 않아야 된대요. 남자의 성격. 네. 그리고 씀씀이가 커야 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씀씀이가 커야 된대요. 아, 씀씀이가 큰 남자 만나라. 네. 친절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친절한 사람. 네. 예. 됐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2조. 예. 이런 남자가 좋아요. 아, 이런 여자가 좋아요. 예. 교회 안에서 순종적인 자매. 순종적인 자매. 두 번째, 형제님이 뭐 교회 일이나 직장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자매. 네, 뒤에서 잘 내조하는 자매. 예.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매. 교회를 사랑하는 자매. 네 번째, 말을 예쁘게 하는 자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양쪽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형제는 다재다능한 형제라고 제가 말을 했고, 영선 형제님 같은 형제가 참 좋다. 실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매는 이제 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매, 예. 그리고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자매가 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이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예, 실명이 안 나왔어요. 예, 4조. 예. 대화로 할 줄 아는 사람하고 형제는 MBTI가 자매가 MBTI가 T인 사람하고 그리고 공통으로는 경청, 긍정, 기다려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느낍니다. 예. 자, 5조. 네, 일단 자매님은 화가 없는 자매, 그리고 예민하지 않은 자매, 그리고 요리 잘하는 자매를 만나면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형제는 배려심 많은 형제,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 말 잘 듣는 형제, 말을 잘하는 형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안 달라요. 많이 안 다르고 약간 다르다라는 거. 너무 달라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시간이 없어서 좀 빼고요. 약 한 10분 정도만 더 남녀 차이점만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자는 확실하게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자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고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자의 특징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한테 오늘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빨리 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역을 할 때. 일찍 올 수 없고는 형제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주로 판단을 해요. 근데 내가 꼭 가야 될 상황이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는데 좀 일찍 와주세요. 그러면 형제들은 궁금해한다고 그러죠. 무슨 일이 필요하냐. 그래서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형제들이 의사 판단하기가 좀 쉽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반면에 말하지 않아도 남자가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서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재밌는 영화가 뭐야? 그러면 당연히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아는데 거기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 남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남자의 특징은 잘난 친구들하고 다니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어. 나도 이 정도 레벨은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자신보다 못난 친구들하고 다니길 원해요. 자, 여기서 잠깐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 자매가 나랑 같이 다니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그것만은 아니고요. 왜 그러면 못난 친구도 다니기를 원할까요? 내가 얘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튀어야 되니까. 근데 나보다 잘난 여자애들하고 다니면 내가 안 튀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내 레벨이 이 정도 돼 하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자매들이 조심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의 속셈입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첫 남자이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그에게 마지막 여자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남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여자를 남자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예뻐서가 아니고 첫 남자 되고 싶은 마음에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 가운데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순진하고 세상에 찌들지 않은 여성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녀에게는 내가 첫 남자일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자는 이제 마지막 그래서 안착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여자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요. 남자는요 모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는 예쁜 여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자는요 모두가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요.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서 남자를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결혼이 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아무리 봐도 결혼할 이유가 없는데 그 남자하고 근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여자만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남녀가 같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또 후각적인 자극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거고요. 여자는 촉각적, 청각적 자극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 플레이 하면서 누드에 약한 게 남자고 무드에 약한 게 여자다라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옷을 좀 조심해서 입어주시는 것이 형제들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시각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자는 무드에 약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성에 아무렇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접촉하는 거
스킨십 하는 거, 여자들에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남자는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자들의 향수, 후각적인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자기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그 남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녀 간의 많은 다양한 차이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존재를 하는데요. 이걸 좀 몇 개를 좀 묶어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남자는 꼭 알아야 할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건 살아보셨으면 압니다. 두 번째, 여자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남자는 미리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계속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보통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아내가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뭐야, 이게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아직 생각이 정리 중이다라는 겁니다. 정리 중.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거고, 남자는 이것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풀려야만 상황을 이해하지만 남자는 상황을 이해하면 마음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로써 많이 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남자는 상황이 안 풀리면 말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남자는 요점을 정리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여자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하기 좋아합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 간에 오는 사소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화지의 점처럼. 자, 남자는 성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고 여자는 관계를 위해서 성을 맺는 존재이다. 그래서 요즘 그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남자들이 이 성적인 그 접촉을 유난히 더 시도하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여자는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온 정성을 들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흔히 남자들이 하는 말,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관계를 맺은 후에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자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온 정성을 들이는, 이것이 이제 남녀 간에 오는 차이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차이들이 물론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다르게 만들지 않으셨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도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다르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형제들에게 질문할게요. 자, 나중에 결혼을 자매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마침 그날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선택을 하세요. 나는 결혼 분별하고 나서 첫날부터 100일째까지 매일 꽃 한 송이를 갖다 주겠다. 아니면 100일째 되는 날 100송이의 장미를 안겨주겠다. 자, 여자들은 첫 번째에 감동할까요? 두 번째에 감동할까요? 자, 우리 형제들 대답해 보세요. 자, 매일 한 송이 아니면 100일째 되는 날 커다란 100송이 장미. 첫 번째 또. 고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 여기 있는 분들한테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어떨 것 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 또. 자, 우리 결혼 정령이 정민 형제 몇 번째? 첫 번째. 자, 자매님들 몇 번째예요? 둘 다 하나만 고른다면? 두 번째예요? 보편적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것을 표현해주길 바라는 것. 이벤트로 물론 기쁘지만 두 가지 중에서 고르라면 매일매일의 한 송이 장미, 그래서 100송이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으로 더 많다죠. 근데 남자들은 머리로는 분명히 한 송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방이 끝내려고 그러죠. 한 방이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오는 작은 차이점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이 차이가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함께 또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교시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조를 좀 조정을 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4명이 앉아있으면